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것이 리눅스다 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이 강의를 같이 저랑 공부할 텐데요. 먼저 이제 일장에 먼저 학습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번 학습을 하기 위한 환경이라든가 어떤 대상이 이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좀 더 적합한지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지금 영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을 직접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과 맞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이 온라인 강의를 들을지 여부를 직접 자기가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학기가 아니죠. 이번 강좌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리눅스 초보자라는 전제하에 여러분을 리눅스 중급자까지 같이 만들어 드리는 게 강의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욕심이 나서 리눅스 뭐 실무자, 최고급자로 만들 수는 없냐? 저도 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리눅스 고급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실무에서 많이 운영을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실무에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실무에 계신 분보다는 거의 없을 거고요. 처음으로 리눅스를 공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 기준으로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좌죠. 제가 자꾸 학기라고 그러는데 요번 강좌를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아마 리눅스 초보자라는 전자에 확실히 리눅스 중급자까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고급 서적도 많으니까요. 그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은 당연히 리눅스 실무자처럼 아주 좋은 엔지니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저랑 같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좀 적합한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있는데요. 좀 요약을 먼저 하려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온라인 강의를 듣기만 하면 뭐 다 된다 그건 아니고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이제 적합한 상대 대상은 처음으로 리눅스를 사용하면 좋아요. 단 윈도우즈는 사용을 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도 나는 한 번도 사용 안 해봤다. 그러니까 컴맹이다. 한마디로 컴퓨터를 처음 써본다. 그런 분은 이 강의를 듣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리눅스를 다룬다는 것 자체는 다른 운영체제나 다른 뭐 컴퓨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다룰 수 있거든요. 아무 기본 지식이 없이 뭐 컴퓨터라고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뭐 웹서핑 빼고는 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리눅스를 공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좀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리눅스는 처음 써보지만 기본적인 윈도우즈를 사용해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하나 리눅스 명령어 정도만 사용해본 분도 이번 강의를 들으면 좋습니다. 우리 이번 강의 목표는 우리 제목대로 서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PC용 리눅스가 아닌 서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를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 좀 기본적으로 써봤지만 명령어 외엔 다뤄본 적이 없다. 또는 뭐 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기본적인 명령어 빼고는 별로 안 다뤘다. 이런 분이라면은 이번 강좌를 통해서 많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리눅스를 좀 써봤지만 좀 오래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약간 그 부분적으로만 써봤다 이런 분이라면은 전반적인 리눅스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온라인 강좌를 책과 함께 저와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면 전반적인 리눅스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써보신 분도 전반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합하지 않은 분을 먼저 얘기를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를 처음 써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리눅스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은 그러니까 뭘 배우냐고 이제 물어보던데요. 권장사항이 뭐 윈도우즈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좀 봐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리눅스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리눅스를 실무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도 이번 강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가끔 못 듣다가 이렇게 쉽게 강의나 쉬운 것만 내용을 강의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기대치가 자기가 하고 있지만 훨씬 더 고급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상자가 리눅스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리눅스 초보자가 중급자까지 올리는 게 이번 책의 목표거든요. 온라인 강의 목표니까 이미 잘하시는 분들은 다른 책이나 뭐 다른 좋은 강좌 그걸 통해서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써있는데 강의만 들으면 바로 눈이 감기는 분도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제 나는 강의 뭐 온라인 강의나 뭐든 강의만 들으면 바로 눈이 감겨서 바로 잔다 이러면은 강의를 들어봤자 별 효과가 없으니까요. 그런 분은 그냥 책을 공부하시거나 차라리 책으로 읽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기준은 강의 수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수준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쯤 공부해야만 좋습니다. 어? 그럼 이게 언어냐, 프로그램 언어냐 우리가 배우는 게 그렇진 않아요. 쉘 스크립트라고 해서 한 장, 챕터 하나가 약간의 프로그래밍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 책 전반적인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거를 써놨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 분이라면은 뭐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윈도우즈를 사용해보나 이런 게 같이 꼭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바든 C 언어든 C샵이든 뭐든 좋으니까 프로그램 언어를 한 번쯤 쭉 공부해 본 분은 이번 강의를 듣기에 적합합니다. 또 하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컴퓨터 관련 전공 대학생 한 2학년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제가 1학년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1학년은 처음에 컴퓨터 거의 처음 써보거든요. 관련 전공이라 하더라도 처음 써보는데 뭐 리눅스를 바로 배우면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컴퓨터 전공이라 하더라도 2학년 정도 되면은 1학년 때 컴퓨터 기본적인 언어라든가 이런 걸 몇 과목씩 듣거든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2학년쯤 되면은 그래도 리눅스 강의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온라인 강의의 수준은 저기 있는지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해봤거나 아니면은 대학생의 컴퓨터 관련 전공 2학년 정도 수준 이 정도를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여러분이 실습을 과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우리가 쓰긴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윈도우즈를 단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뭐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강의를 윈도우즈 창에서 보고 있다는 전제라면은 윈도우즈를 포맷해버리고 여기다 리눅스를 깔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윈도우즈도 날아가지만 많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윈도우즈 환경 하에서 리눅스 컴퓨터를 한 3대 정도 그리고 윈도우즈까지 해서 4대 정도 더 추가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컴퓨터의 그 자원, 리소스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권장 실습 환경은 이 정도 환경입니다. 그래서 인텔 코어 CPU는 인텔 코어 i3, 5, 7 꼭 2세대 이후에 됩니다. 1세대 거는 작동을 안 합니다.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2세대 이후에 되고 왜 이래야 되냐면 저희가 실습할 환경이 반드시 64비트 CPU와 가상화 지원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안 되면은 실습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고요. 램은 6기가 또는 8기가, 6기가 이상 되면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램이 혹시 6기가 이상 장착됐거나 그리고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 이제 SSD 장치를 권장을 합니다. SSD 장치를 쓰면은 뭐 요즘에는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 실습이 원활하게 되고 뭐 남들 1시간 걸릴 거 뭐 10분, 15분에 끝나게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것보다는 기다리 시간을 짧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적극 권장 사항이 SSD인데 혹시 하드디스크라 하더라도 외장 SSD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외장에다가 우리가 저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상머신을 만들거나 이렇게 실습을 진행할 텐데 외장 SSD에다가 설치하고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효과니까요. 내장이든 외장이든 SSD 디스크를 그러니까 SSD 저장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50기가 정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저장해야 되니까요. 이걸 좀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운영체제는 64비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64비트 윈도우즈 7 이후라면은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저는 윈도우즈 10이지만 윈도우즈 7이나 뭐 윈도우즈 8 다 관계없습니다. 어떤 걸 설치해도 되고요. 대신 64비트를 설치해야 램을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죠. 4기가 이상은 32비트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64비트 윈도우즈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어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제어판을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스템에서 볼까요? 바로 시스템. 여기 보면 바로 현재 여러분 환경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텔 코어 i5이고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세대거든요. 저는 4210 이러면 4세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세대는 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고 3세대는 3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자리고요, 뒤에가. 그렇게 됩니다. 뒤에 뭐 이거 뭐 속도는 뭐 관계 없습니다. 좀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반드시 인텔 코어 i3도 좋아요. i3하고 2 어쩌고 저쩌고 이상은 써 있어야 돼요. 2, 3, 4, 5 이렇게 그렇게 써 있는 게 권장사항이고 램은 저는 12기가인데 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기가 이상이면 아주 훌륭한 실습 환경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64비트죠. 64비트죠.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환경에서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장 공간은요. 제가 탐색기를 하나 열어볼게요. 파일 탐색기. 자, 저 같은 경우는 C는 이제 하드디스크고 D가 SSD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D에다가 저희가 앞으로 실습할 리눅스를 여기다 D에 가상 머신을 쓸 건데 뭐 그건 다음 장부터 바로 얘기하면 되고 여기 D에다가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SSD를 만약 C에 있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외장도 좋고요. 그 USB 외장 SSD도 사용해도 좋고 이렇게 뭐든지 SSD를 준비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실습을 못하냐?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밑에서 최소 실습 환경을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습 환경도 이 책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얘기한 건 아주 원활한 실습을 위한 권장사항이고요. 밑에 이 최소 실습 환경도 충분히 실습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좀 느리고 오래 걸리는 건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텔 셀러론도 역시 2세대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2세대 이유가 필요하냐면 2세대 이후여야만 64비트와 가상화 기술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64비트 가상화는 지원을 해야만 우리가 실습이 되고요. 또 램도 3기가도 충분히 실습이 가능합니다. 3기가 정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그러니까 아까 SSD 아니라 그냥 하드밖에 없다. 그럼 하드에도 50기가 여유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즈도 32비트도 됩니다. 그래서 XP 이후에 뭐 XP는 지금 쓰는 분이 없겠지만 저간 XP 이후라면은 32비트 운영체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최소 실습 환경만 만족하더라도 실습을 물론 오래 걸리고 좀 느리긴 하겠지만요.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거세요. 여기서 방금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 실습 가능한지 직접 컴퓨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링크 주소 써놨거든요. 여기 가면은 파일을 securable.exe 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운받아서 실행을 꼭 해보세요. 실행해 볼게요. 저는 바로 예 누르고 보면 이제 요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 잘 나왔죠? 64비트 되고 하드웨어 DEP 되고 하드웨어 가상화거든요. 얘가 다 YesYesYes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64비트 YesYes 나와야 됩니다. 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라면은 요게 다 Yes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VM에서 제공하는 그 64비트 여부가 설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저희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뭐 VM에 와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찾기도 좀 불편하고 그 로그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역시 우리 카페에서 다운받으면 되니까 카페에서 다운받으셔서 실행해 볼게요. 자, 잘 나오죠? 그래서 저도 여기 다 64비트가 잘 들어간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에서 지금 먼저 요 두 개를 다운받으셔서요. 실행을 해서 저와 같이 또는 요 슬라이드와 같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좀 복잡하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지금 CMOS 컴퓨터의 CMOS에서 그 자체가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게 노후 나오는 게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예스인데 요것만 있죠. 하드웨어 가상화만 노후 나오는 경우는 그 PC, 그러니까 컴퓨터죠. 컴퓨터나 노트북에 CMOS의 바이오스 들어가면은 거기에 가상화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상화 기능이. 그럴 때는 그걸 켜주면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이거 컴퓨터를 끄면 확인을 못 하니까요. 제가 교재 페이지 55페이지 중간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를 확인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가 이 강의를 듣는 분이라면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잘 돼 있을 테니까 요 환경까지만 되면은 우리 요번 요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요 메시지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닫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돼서 요번 첫 시간이 아니죠. 첫 시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컴퓨터가 바로 그 실습이 가능한 건지 환경을 체크하는 내용을 같이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강의를 내가 듣기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해서 내가 적합하겠다. 그래야만 들으시는 게 저도 의미가 있거든요. 강의를 들었더니 두 부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 강의가. 그렇다면 이제 저도 이 강의를 같이 하는데 저도 이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당연히 듣는 여러분도 시간 낭비를 한 거고 이렇게 된 거니까요. 내가 강의를 듣기에 적합한지 꼭 아까 했던 기준 있죠, 요 기준을 한번 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 뭐 이렇게 심야 강의가 별 의미 없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실무에서 뭐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 강의에서 뭐 너무 고급적인 내용을 원한다, 그런 분도 적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분도 이제 역시 괜히 시간 낭비하시는 거니까 강의를 듣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 영장 시작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이 적합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제 하드웨어 환경이 실습이 가능한 환경이다. 그럼 바로 1장부터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